비주얼 스튜디오 공식 홈페이지 와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다운로드 받도록 할게요. 뭐 구글 크롬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치면은 뭐 첫 번째 이제 게시글이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공식 사이트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 사이트 오시면은 여러분 시스템 환경에 맞춰서 받으시면 돼요. 뭐 리눅스 쓰시는 분은 뭐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요. 맥을 쓰시는 분은 이걸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사용하시는 분은 이걸 받으시면 돼요. 자, 저는 윈도우즈를 사용하니까 클릭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어디다 다운로드 받을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그 전체 용량은 53메가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 받는 동안 뭐 계속 영상을 찍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고 나서 그 다운로드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는 화면부터 제가 영상을 이어갈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처음 설치할 때 체크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체크하는 부분을 체크하지 않으면은 어떤 게 안 나오냐면, 자, 해당 폴더에서 내가 작업을 하려면은 루트 폴더, 이제 작업 폴더로 설정을 해야만 가상 서버를 사용해서 라이브 서버, 라이브 프리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렇게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코드로 열기, 블라켓도 마찬가지예요. 블라켓은 이런 체크하지 않아도 이게 자동으로 생기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코드로 열기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설치하실 때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설치하는데 이걸 체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설치 안 하고 나서 이것저것 다 깔았는데 그러면은 지우고 나서 다시 설치하고 나서 익스텐션 뭐 단축키 세팅 이런 거 다시 해야 되냐? 그렇진 않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설치할 때 체크해야 되는 부분을 체크하지 못했으면은 다시 삭제하시고 다시 인스톨을 하시면 설치했던 익스텐션과 그 다음에 이제 단축키 세팅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해 주시고요. 뭐 영어로 나오는 거는 그냥 확인 눌러 주세요. 뭐 좋은 얘기겠죠. 자, 계약에 동의합니다 누르시고요. 다음, 그 다음에 다음, 그 다음에 다음.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요거 체크하시면은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들기 있으면 편하죠. 자, 그리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을 여러분이 체크하지 않으시면은 탐색기에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 루트 폴더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기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설치 영상이 끝나고 나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요거 다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요거 다 체크해 주시고 나서 다음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 눌러주세요. 그리고 설치되는 시간은 생각보다 뭐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자, 텍스트 에디터는 뭐 블락캐치도 마찬가지고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는데 뭐 얼마 안 걸리는데 이제 개인 세팅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자, 마침 누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함께 시작이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이렇게 처음에 열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 세팅을 기억하고 있어서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종료하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할 곳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자, 요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기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오픈하는 거예요. 곧 루트 폴더로 지정하는 작업이에요. 블락캐치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루트 폴더라는 거는 이제 루트 폴더로 지정해야만 127.0.0.1 그리고 포트 번호 이런 식으로 가상 서버를 구성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상 서버를 구성해야만 라이브 프리뷰 실시간 미리 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제 이름이 어려우니까 그냥 코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코드를 이제 설치하셨으면 전체적으로 인터페이스가 영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인터페이스 변경하고 익스텐션 변경하고 설정하고 탭 간격 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씩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제가 PDF 파일로 설명한 부분에서 메뉴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는 여러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게 PDF 파일로 올려놓을 거니까 그냥 보시면서 잘 따라하시고 놓쳤더라도 상관없으세요. 저 PDF 파일 보면서 다시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이제 한글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할 때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요 파일 탐색기 사이드바 파일 관리하는 걸 누를 때는 이걸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얘네들은 사실 뭐 개발자들이 쓰는 부분이라 저도 잘 모릅니다. 패스. 자, 그러면 이 네모 있는 부분이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거예요. 블라켓에서 익스텐션 설치할 때처럼 이걸 눌러서 익스텐션을 설치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한글화 작업을 할 거잖아요. 곧 한글화로 변경을 해주는 익스텐션을 저희가 깔 거예요. 자,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핫한 익스텐션이 나오는데 저도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제가 세팅하고 사용법을 말씀드리는 건 퍼블리셔로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에서 강의 드린 거 이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좀 당황스럽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퍼블리싱, 중상급 이상의 퍼블리싱을 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익스텐션 설치해야 되니까 익스텐션 누르신 다음에 검색창에 코리안이라고 치세요. 자, 코리안이라고 치면은 한국어 랭귀지 패키지가 있잖아요. 이거 설치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익스텐션은 코드에서 익스텐션은 설치하고 나서 바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고요. 설치하고 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동해야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어 코리안 랭귀지 저기 패키지를 인스톨해 주세요. 그러면 얘가 뭐 알아서 인스톨하죠. 그런데 오른쪽 보세요. 리스타트 나우라고 하잖아요. 곧 전체적인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거니까 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재시동해야 된다라는 거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재시동 되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가 한글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할 거는 라이브 프리뷰.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 프리뷰 실시간 미리 보기가 되지 않는 텍스트 에디터는 사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로우 개발자, 백엔드 개발자나 하는 거고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프론트엔드 퍼블리셔 이런 사람들은 라이브 프리뷰가 반드시 돼야죠. 자, 그러면 이제 라이브 프리뷰 역시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누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검색을 할게요. 뭘로 검색하시냐면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세요. 자, 그러면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면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이거 눌러서 설치해 주세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알아서 지가 설치됩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은 메시지가 없잖아요. 리스타트 하라는 거. 곧 얘는 설치하고 나서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영상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세팅 설치하는 법에 대한 부분은 PDF로 드릴 거니까 그냥 부담 없이 보세요. 자, 그러면 X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탐색기를 이렇게 누르세요. 그러면 이제 라이브 프리뷰가 되는지 익스텐션을 깔았으니까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되죠. 자, 그리고 사용법에서 이제 파일을 만들고 폴더를 만들 때는 요 왼쪽에 사이드바, 블라켓이랑 똑같습니다. 사이드바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그 다음에 새 폴더, 이미지스 이런 폴더를 만들고요. HTML 이런 식으로 폴더를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자, 그리고 파일을 만드실 때는 새 파일을 눌러서
index.html 파일이니까 당연히 확장자까지 쳐줘야죠. 엔터 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파일의 이름이나 폴더 이름을 바꿀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 있죠.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index.html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기본 구문을 작성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emit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블락캐치는 emit을 따로 설치해야 되지만 VC는 이제 코드는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HTML 기본 구문 만들 때 HTML5 치고 탭키 치면 되죠. 또는 느낌표 누르고 탭키 치면 됩니다. 자, K5로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메타 태그, 뷰포트 메타 태그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데 이거는 반응형 웹을 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미디어 쿼리를 작성하는데 미디어 쿼리를 작성해도 HTML에 저 메타 태그가 없으면 작동을 안 합니다. 이 부분은 반응형 웹에 대한 메타 태그니까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VC 사용법. 자, 그래서 개발자들이 보통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저도 뭐 발음을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발음이 어려워서 VC라고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코드라고 불러요. 코드 쓰실 줄 아세요? 코드 쓰세요 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도 지금부터 이제 코드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VC 사용법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입력하기 전에 자, 라이브 서버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익스텐션 눌러보세요. 라이브 서버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희. 그러면 라이브 서버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오른쪽 버튼 눌러서 HTML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이렇게 오픈 라이브 서버가 있죠. 중지할 때는 스탑 라이브 서버, 이렇게 작동을 시키셔도 되고요. 자, 오른쪽에 고 라이브라고 돼 있죠. 저는 좀 전에 이제 라이브 테스트를 하느라고 돼 있었던 거고요. 고 라이브를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누르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브라우저가 뜨잖아요. 뭐 여러분들 엣지로 뜰 수도 있고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주소 표시 줄이에요. 자, 127.0.1 그리고 5500 뭐 포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온다는 게 가상 서버가 구성됐다는 거, 그 가상 서버 안에서 이 HTML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라이브 서버, 라이브 프리뷰가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조건은 탐색기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코드를 열기, 그게 루트 폴더를 지정하는 작업이에요. 이거는 블락캐치랑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H1 태그 입력해 볼게요. emit사용법은 뭐 기본적으로는 블락캐치랑 똑같습니다.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자,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 저는 저장 상태가 돼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처음에 이렇게 입력을 해도 오른쪽에 반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파일의 저장을 누르는 순간에 오른쪽에 이렇게 반영이 돼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에디팅을 하신 다음에 파일의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일의 자동 저장이라는 걸 지원을 해요. 파일의 자동 저장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변경하는 대로 오른쪽에 바로바로 반영되죠. 그래서 파일의 자동 저장을 안 쓸 이유는 없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 저장 요거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라이브 서버가 잘 작동되고 있고요. 라이브 서버 안에서 라이브 프리뷰도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서버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렇게 훨씬 빠르고 편하게 작업하실 수 있어요. 역시 스타일도 CSS도 제가 스타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컬러를 크림슨으로 했어요. 크림슨으로 변경되죠? 약간의 딜레이는 있죠. 저 딜레이가 있는 부분도 세팅해서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CSS를 해도 HTML 해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라이브 프리뷰로 반영을 해주기 때문에 작업 향상, 작업 효율은 엄청나게 높습니다. 다음에는 탭 간격에 대해서 체킹을 해줄게요. 탭 간격이라는 게, 자, 여러분 저는 지금 하나의 탭이 스페이스를 이렇게 탭을 하나 누르는 게 스페이스 2번 누른 거잖아요. 그래서 탭 간격을 저는 2로 놓고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4로 놓고 쓰시는 분들은 이제 좀 초급자 입문자인데, 이제 중급자로 가시게 되면 탭 간격을 2로 맞추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실무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탭 간격이 2거든요. 근데 서로 HTML을 왔다 갔다 교환하는데 다 탭 간격을 2로 쓰는데 여러분이 만든 HTML이 탭 간격이 4예요. 그러면은 그걸 받은 사람은 싹 다 고쳐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귀찮은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피곤한 일이에요. 그래서 탭 간격은 2로 맞추시는데, 자, 탭 간격을 이제 조정하는 거는 이쪽에 보시면은 공백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탭 간격이에요. 제가 이거를 눌러 볼게요. 누르면은,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조금 인터페이스가 좀 특이하죠. 블락캐치는 이거 누르면 여기에서 변경했잖아요. 여기에 숫자를 입력하면 됐잖아요.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눌렀을 때 여기에 탭 간격을 여러분들이 쓰실 수가 있어요. 공백을 사용한 들여쓰기, 요거 처음 거를 누르시면은 현재 구성되어 있는 탭 크기가 2잖아요. 여러분들이 4로 놓고 쓰고 있으면 4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탭을 한번 누를 때, 제가 탭 간격을 4로 바꿨잖아요. 탭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스페이스 4개를 누른 간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백이 4로 되어 있다라면 공백을 사용한 들여쓰기 이 부분을 누르신 다음에 2로 구성을 해주세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취향이 아니라 탭 간격은 2로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텍스트 에디터 화면의 글자 크기를 변경할게요. 자, 여러분들 블락캐치는 컨트롤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면은 글자 이 화면에 있는 텍스트 폰트 사이즈가 늘었다 줄었다 하잖아요. 자, 이것도 해볼게요.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런데 글자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인터페이스 자체가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텍스트만 크기를 조정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설정 버튼 있잖아요. 이 설정 버튼 엄청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자, 설정 버튼 누른 다음에 요 설정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걸 누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은 스크롤 해볼게요. 설정이 어마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린 PDF에 있는 것만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글자 크기를 변경할 거잖아요. 폰트라고 치세요. 그러면 폰트라고 치니까 저는 영상 레코딩 때문에 26으로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요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어떤 세팅을 바꿨을 때 저장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이 14라고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세팅이 된 거예요. 설정을 닫으세요. 그러면 14잖아요. 근데 내가 글자를 좀 키우고 싶어 라고 할 때 클릭, 설정, 폰트, 그리고 26. 자, 이렇게 매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기에는 인터페이스 자체가 커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마우스 스크롤,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스크롤을 했을 때 저처럼 지금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위를 내리면 텍스트 에디터의 폰트가 작아지고 올리면 폰트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폰트 사이즈 조절이 방금 했던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게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 세팅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다시 설치한다고 해서 세팅을 다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역시 설정 버튼 누르신 다음에 설정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라고 검색하시냐면요. 줌이라고 검색하세요. 자, 줌이라고 검색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줌이라고 검색하시면 마우스 휠 줌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걸 체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방금처럼 체크하시고 나서 설정창 닫고 나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휠을 올리고 내리면은 글자 크기를 굉장히 빠르고 편하게 확대 축소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할 익스텐션은 칼라 피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H1 태그 가지고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칼라 피커가 없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이 뭐 크림슨, 로얄, 옐로우블이 몇 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마우스 올렸을 때, 자, 저는 익스텐션이 설치가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익스텐션 일단 제 익스텐션을 좀 지우고 갈게요. 익스텐션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칼라 피커라고 검색해 주세요. 피커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칼라 피커가 있는데 뭐 제일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은 거겠죠. 자, 눌러주세요. 그러면 칼라 피커가 이렇게 설치됐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익스텐션 창 종료하시고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이거 사이드바 요거 닫고 접는 거는 이걸 누르시면 되고, 단축키는 컨트롤 B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B. 요거는 뭐 워낙 자주 쓰니까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색깔을 제가 이제 컬러를 다시 씌워볼게요. 그래서 컬러를 제가 대충 레드 컬러로 줬어요. 그러면 레드 컬러로 줬는데 레드보다 다양한 색상을 원할 때는 색깔에 마우스 올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컬러 피커 장이 뜨는 거예요. 이건 기본은 아니고 방금 전에 컬러 피커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색상을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고요. 얼마든지. 그리고 색상 선택을 하시고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뭐냐면 알파 값이에요. 투명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색상을 예를 들어서 빨간 색상을 선택했는데 투명도는 낮추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컬러 피커를 설치하시면 색상 값 위에서 마우스 올리시면 이렇게 컬러 피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에디터 보는 화면에 테마를 변경해 볼게요. 저는 지금 블랙 테마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많이 보고 하시기 때문에 화이트 테마로 사용하시면 눈이 되게 피곤하고 힘듭니다. 자, 그런데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역시 테마를 변경할 때는 설정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에 색 테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색 테마. 자, 요거를 클릭해 주세요. 색 테마. 자, 색 테마를 클릭하니까 이쪽에 나오잖아요. 밝은 테마, 어두운 테마. 저는 다크로 했는데 처음에는 아마 밝은 테마,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밝은 테마로 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테마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눈이 피로하기 때문에 이 다크 테마 위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색 테마는 역시 요 익스텐션에서 테마라고 검색하잖아요. 테마. 그러면 엄청 많이 이제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테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사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 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만들어 놓은 기본 블랙 테마가 좋거든요. 그래서 블랙 테마를 저는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취향에 따라서 화이트 테마를 사용하시거나 특별한 테마를 검색해서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줄바꿈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동 줄바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저는 H1 태그 안에서 텍스트가 엄청 많아지잖아요. 많아져도 어떻게 되죠? 이쪽에 가로에 스크롤이 없이 자동으로 줄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 세팅은
자동으로 줄이 안 바뀌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넘어갈 거예요. 이쪽에 스크롤이 생기면서. 자, 그거보다는 특별한 경우엔 그런 게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동 줄바꿈을 만들어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면 자동 줄바꿈은 기본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설정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워드랩이라고 검색하세요. 제가 왜 검색하냐면요. 너무 많아요. 자, 워드랩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자, 이거 여러분 텍스트 작아서 안 보여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PDF 파일에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프라고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동 줄이 바뀌지 않고 계속 텍스트가 길게 빠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동 줄바꿈을 하시려면 설정 가셔가지고 워드 랩이라고 치신 다음에 워드랩이 오프로 돼 있을 테니까 온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닫아주시면 이렇게 자동 줄바꿈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뷰티파이라는 익스텐션을 설치할 거예요. 자, 블락캐츠 제가 이제 사용법 영상 올려놓은 걸 보신 분들은 필수 익스텐션이죠. 그 뷰티파이는 인덴트를 자동으로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택 간격을 2로 하고 있는데 어떤 HTML을 받았어요, 또는 어떤 사람 걸 받았어요, 어떤 HTML 복사했는데 택 간격이 4예요. 그걸 일일이 수동으로 조절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를 한 방에 인덴트를 들여쓰기를 맞춰주는 게 바로 뷰티파이라는 거예요. 자, 뷰티파이 역시 저는 설치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익스텐션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뷰티파이라고 검색하세요. BAUTIFI 뷰티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돼요. 자, 스펠링이 틀렸나요? 잠깐만요. 자, 익스텐션에서 뷰티파이 여기 나왔군요. 자, 설치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설치됐잖아요. 자, 그러면 닫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뷰티파이는 조금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블락캐치에서는 뷰티파이를 설치하면 여기에 요쪽 오른쪽에 마술봉처럼 생긴 애가 나오잖아요. 그거 누르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드에서는 뷰티파이 익스텐션을 설치했는데 이거에 대한 단축키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단축키 세팅은 뒤로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단축키 세팅이 있는데 단축키 세팅은 이제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거 할 때 한꺼번에 하겠지만 뷰티파이 단축키 세팅은 먼저 하도록 할게요. 자, 단축키 세팅할 때는 설정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단축키가 역시나 어마무지하게 많잖아요. 이 어마무지하게 많은 단축키를 여러분들이 다 쓰실 수도 없고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꼭 필요한 것만 쓰시면 돼요. 자, 지금은 뷰티파이를 하기 위한 단축키를 지금 키 바인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뷰티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제 뷰티파이 단축키가 있는데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세팅이 안 돼 있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단축키 세팅을 안 한 거예요. 자, 키바인딩이 여긴 있는데 여긴 없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파일 자체를 통으로 전체를 하는 건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거의. 자, 그래서 위에 부분 보시면 이거예요. 셀렉션. 내가 어떤 부분을 드래그해서 지정했고 그 지정한 부분에 어긋난 인덴트를 맞춰줘 라는 거죠. 자, 키바인딩이 처음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컨트롤 알트 Z로 한 이유는 왜냐면 뷰티파이를 자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알트 Z가 웬만한 프로그램에서 단축키로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트롤 알트 Z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단축키 바로가기 키 세팅하는 거는 마우스 올리면은 왼쪽에 이렇게 연필 모양의 아이콘이 나오잖아요.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원하는 키 조합을 누르고 엔터를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컨트롤 알트
Z라는 거를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누르는 대로 키가 들어가잖아요. 컨트롤 알트 Z. 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단축키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컨트롤 알트 Z를 쓸게요. 왜냐면 한 손으로, 왼쪽 한 손으로 누르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웬만하면 다른 프로그램에도 키바인딩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바로가기 키가 뷰티파이라는 바로가기 키가 컨트롤 알트 Z로 돼 있잖아요. 자, 닫으시고요. 그러면 이 바로가기 키를 어디다 쓰는 거냐면,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인덴트를 들여쓰기를 막 엄청 어긋나게 맞춰 볼게요. 막.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HTML을 하다 보면 복사 붙여넣기 또는 하다 보면 인덴트가 어긋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선택하신 다음에, 전체 선택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Z를 누르시는 거예요. 왜냐면 방금 전에 키바인딩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깔끔하게 인덴트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요런 부분에 빈줄이 없었는데 빈줄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뷰티파이가 기계다 보니까 자기 세팅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선택해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div 안에, 자, div 안에 a 태그가 여러 개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덴트가 어긋났어요. 그리고 요 안에 또 div가 또 있고요. 자, 그런데 div가 엄청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지금은 샘플이라서 찾기가 쉽지만 계층 구조가 엄청 많을 때는 도대체 div가 어디서부터 어디지 이렇게 어긋났을 때는 전체 선택하지 마시고요. 내가 조정하고 싶은 부분만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알트 Z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깔끔하게 인덴트를 얘가 알아서 인공지능이 싹 맞춰주는 거죠. 자, 그래서 뷰티파이 익스텐션 설치하고 단축키 세팅하는 부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수 단축키 세팅하러 갈게요. 제가 단축키 세팅하는 기준은, 저는 블락캐치하고 블락캐치를 메인으로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서브로 쓰는데, 요즘은 뭐 거의 그 대등하게 사용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락캐치의 단축키가 워낙 익숙하기 때문에 블락캐치 기준의 단축키 세팅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저는 해놔요. 자, 이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블락캐치 단축키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어느 프로그램의 단축키가, 예를 들어 줄 복제하고 줄 삭제하고 뭐 주석하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마다 다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로 매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축키 세팅하는 거는 6개만 할 거예요. 그럼 6개 이외에는 뭐 필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은데 6개 이외에는 여러분들이 딱히 따로 세팅하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뭐 블락캐치랑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단축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쓰다가 이거는 너무 자주 쓰는데 단축키가 좀 필요하겠네 라고 생각할 때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는 6가지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축키 세팅할 때 설정 버튼 누르고요, 바로가기 키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워낙 단축키 세팅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나다라 이렇게 찾아가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줄 복제, 줄 삭제를 할 거예요. 그러면 줄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러면 줄 관련 단축키 세팅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줄 복제, 그러니까 아마 자, 여기 돼 있죠. 줄 복제라고 돼 있지 않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름이 아래의 줄 복사로 돼 있어요. 원래 줄 복제 컨트롤 D가 복사 붙여넣기를 한 방에 해서 밑에다가 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래의 줄 복사라고 돼 있는 거죠. 뭐 외국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그렇네요. 자, 마찬가지로 아래의 줄 복사라고 돼 있는 부분에 연필이 나오잖아요. 클릭하시면은 키바인딩을 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죠. 거기에 컨트롤 D라고 하시고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줄 복제는 세팅을 했으니까 줄 삭제는 컨트롤 시프트 D로 할 거예요. 자, 줄 삭제 보시면 줄 삭제는 네이밍이 똑같네요. 줄 삭제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D를 누르시고 엔터. 자, 그래서 두 가지 세팅했고요. 그 다음에 주석하는 부분은 자, 주석으로 가볼게요. 줄 주석. 자, 블락캐치가 주석하는데 컨트롤 슬래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주석을 설정하고 해제하는 게 컨트롤 슬래시 똑같아요. 그러니까 따로 세팅해 주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줄이나 블럭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이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줄 아래로 이동, 줄 위로 이동. 자, 그러면 줄 위로 이동, 줄 아래로 이동, 이건 너무나 필수적인 단축키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줄 위로 이동을 마우스 올린 다음에 연필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누르시고 키보드 오른쪽에 보시면 방향키 위로 가는 게 있잖아요. 위로 가는 거 업, 그 다음에 엔터. 그리고 줄 아래로 이동, 연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방향키 아래로. 자, 그러면 줄 위로 가는 거, 줄 아래로 가는 걸 왜 컨트롤 쉬프트 업, 컨트롤 쉬프트 다운으로 했냐면 블락캐치 기본 세팅이 이래요. 그래서 저는 블락캐치랑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의 바로가기 키를 매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셔가지고 검색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거의 하실 일은 별로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단축키 세팅에 대해서 해봤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장점인 부분이 또 화면 분할이에요. 자, 블락캐치에서는 화면 분할을 좌우로 위아래로 두 개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이 사실 블락캐치를 사랑하는 퍼블리셔인 제 입장에서도 좀 불만이긴 한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해소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화면 분할하는 거 하기 전에 자, index.html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style.css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custom.js. 자, 이거는 그냥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위에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화면 분할하실 때 이제 화면 분할은 이제 보기에서 이렇게 편집 레이아웃. 자, 이런 부분에서 위쪽으로 분할, 아래로 분할, 위쪽 뭐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건데 자, 탭 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 분할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아래로 분할하게 되면 위아래로 이렇게 분할하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왼쪽으로 분할하면 또 이렇게 분할하겠다는 거죠. 제가 화면을 좀 키워서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닫고 나서 처음부터 해볼게요. 자, 화면 분할을 자, 작업을 할 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겠죠. HTML 열고 CSS 열고 스크립트 열고 자,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은 HTML을 왼쪽에 놓고 CSS 자,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해요. 자, 이렇게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니까 저는 HTML을 여기다 놓고 CSS를 여기다 놓고 커스텀 JS를 이렇게 놓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 녀석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오른쪽으로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제된 상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style.css를 드래그해서 이쪽에 갖다 놓으시고요. custom JS 탭을 드래그해서 이쪽으로 갖다 놓으세요. 자, 그러면 index.html, index.html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닫아줄게요. 그러면 style.css, custom JS를 이렇게 반반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style.css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래로 분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custom JS가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두 개가 똑같으니까 스타일은 닫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하시면 되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편하게 화면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방법보다 더 편하게 하시는 거는 자, 다시 파일을 3개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index.html을 왼쪽에 놓을 거잖아요. 자, 지금 어떤 분할을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할을 하려고 해요. 여기에는 HTML, 여기는 스타일 시트, 여기에는 JS. 자, 그러면 방금처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번잡스럽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화면 분할이 블락켓 대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자, 탭을 드래그해서 밑으로 와 보세요. 자, 위쪽으로 가면 위아래 분할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살짝 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마우스를 놓으세요. 자, 그러면 방금처럼 이 인덱스가 이쪽에 복사돼서 닫는 과정이 없잖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이렇게 스타일 탭을 드래그 해가지고 위쪽에 이렇게 살짝 갖다 놔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방금 전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메뉴로 막 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고 편하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화면 분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화면 분할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HTML 이렇게 놓고요. 스타일 이렇게 놓고요. JS 이렇게 놓을게요. 스타일 놓고 JS. 자, 그러면 자, HTML 파일 3개를 다 열고요. 그러면 이 HTML을 잡고 이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요. 그러면 이 빈 공간에서 style.css를 이쪽에 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반반씩 놓아지잖아요. 그러면은 3등분만 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제가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test.txt 텍스트 파일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이렇게 해서 반반씩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여기서도 또 분할할 수도 있는 건데, 자,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까지 분할할 일은 없고 맥스 4개를 하겠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시게 되냐면, 저는 글자를 크게 하는 게 강의용이라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는 이렇게 작업하실 거예요. HTML, CSS, JS, 그리고 뭐 텍스트 파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HTML 놓고요, 스타일 놓고요, 커스텀 놓고요. 자, 이렇게 보통 작업을 하겠죠. 자, 그런데 텍스트를 원래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에서 작업할 땐 이렇게 작업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작업을 하겠죠. 그런데 자, 우리가 모니터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화면 분할을 잘 해주셔야 돼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HTML, 왜냐면 HTML 작성하면서 오른쪽에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못 하시는 건 아니에요. 자, 이쪽 선택하시고 커스텀 JS. 그래서 2단으로 화면 분할하고 스타일 할 때는 이렇게 작성하고 커스텀 할 때는 이렇게 작성하고 왔다 갔다 하셔도 돼요. 반드시 이렇게 분할해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화면 분할하는 부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학생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텍스트 에디터 어떤 거 쓰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실 때 왼쪽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고요. 오른쪽이 블락캐치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블락캐치를 굉장히 오래 썼고 메인 에디터로 사용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학생들이 아무래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은 알아야 되겠다고 해서 학생들한테 강의하다가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매력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외 개발자들의 압도적인 수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블락캐치를 메인 에디터로 사용하셔도 좋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메인 에디터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둘 다 손색이 없어요. 그런데 뭐 굳이 구분을 해본다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블락캐치는 jQuery 자바스크립트 파트를 자주 안 하시는 분들, 조금 라이트하게 퍼블리싱 하시는 분들한테는
훨씬 더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아무래도 자바스크립트 jQuery를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뭐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블락캐치는 HTML, CSS는 계속 코딩을 하고 저장을 하지 않아도 실시간 미리 보기, 라이브 프리뷰가 계속돼요. 그런데 스크립트 부분, 자, 이런 스크립트 부분을 수정했을 때는 저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자동 저장이라는, 여기 보시면은 자동 저장이라는 걸 체크해 놓으면 코드를 조금이라도 고치게 되면 얘가 자동 저장을 하기 때문에 파일에 저장하는 절차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고치더라도 라이브 프리뷰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발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가서 개발자들하고 협업할 때 git 설치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개발자들이 자기가 쓰는 텍스트 에디터니까 뭐 핸들링 하기가 좋고 물어보고 세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들이 잘 아니까 그런 부분도 좋고요.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정말 훌륭한 텍스트 에디터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베스트는 메인 에디터 하나 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서브 에디터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락캐치를 메인 에디터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메인 에디터로 무엇을 사용하셔도 좋아요. 각자의 장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각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잖아요. 그 단점을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락캐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무엇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보시는 분들은 블락캐치로 사용하셔야 돼요.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에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깔려있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여러분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